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56번째 시간으로 나의 뿌리 갱고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뿌리 갱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의문의 화두이다. 나는 이라는 말을 우리로 바꾸어 도른 수십 번의 강의로 피력한 바 있다. 그는 그 속에서 우리의 뿌리와 연원을 따져들고 있었다. 조선시대 삼봉, 정도전, 해강, 최항기, 수훈, 최재우 등에게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근원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한창 70년대 알렉스 헤일리가 작가가 쓴 뿌리라는 소설이 화제작으로 떠오른 적도 있었다. 그것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원류를 찾아가는 작업의 하나였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50년 전 마르틴 루터 킹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현하는 일도 있었다. 나의 뿌리는 어디일까 하고 고민했다. 갱고, 경남고라는 것에 그 뿌리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여겨지기도 했다. 그래서 곰곰이 그 시절을 회상해 보았다. 그 시절에는 참으로 주상 같은 불호령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선배와 선생님들이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오로지 명문의 명상에 걸맞는 이가 되기 위해 절치부심했던 때가 있었다. 명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옥죄었고 굴레지어졌다. 그 시절 우리는 얼음장 같은 그런 곰삭지 못한 불면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기라성을 넘어 우리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치에 포진되어 있는 엄청난 경륜과 나라의 중추를 휩쓰는 선배들의 비상 앞에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입학을 했다. 이제 경남고교를 졸업한 지도 40년이 넘게 흘렀다. 고교 시절 교문 위 아치에는 이렇게 새겨진 글귀가 있었다. 나고자는 과거를 자랑하고 진치자는 내일을 구상한다. 5년 전 홈커밍데이에 가서 그 글귀는 사라지고 없었다. 원흥교사 득현것만이 남아있었다. 덕의 향기를 널리 퍼지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졸업 후 20주년도 있었고 30주년도 있었고 40주년도 있었다. 그때 우리는 모교를 방문할 것이다. 그때까지 과연 직장생활을 하는 현역으로 제대로 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그 시절 깎아머리였었고 불철주야 질풍노도의 시대를 보내며 학업에 몰입하기도 했다. 고교 2학년 때 최동원 선배 등의 활약으로 청년기대의 우승컵을 거머쥐기도 했었다. 학교 앞 유난히도 높아 보이던 언덕배기를 오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던 때가 그제 같은데 이제는 다들 머리가 반백이 된 중장년에 접어들고 있었다. 과연 경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를 자문해보면 경고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거의 절친 대부분이 동기들이고 동문들인 셈이다. 한 번은 선배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거의 경고인들의 집합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여기저기 모인 대부분의 경고인들로 북새통을 이룬 듯 시작할 때 세 분인가 모였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 12명이 모였다. 영국에서 온 김사장부터 해서 쟁쟁하고 날고 기는 선후배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 아직도 동정하고 발발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일하는 게 어렵다는 종용을 받기도 하는 때가 되기도 했다. 동기들은 더러 자녀들을 결혼시킨다고 청첩을 보내오기도 했다. 벌써 사위를 본 이도 몇이 있고 며느리를 본 이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세 가지 금이 있단다. 부와 명예의 상징인 황금이 첫째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황금이 필수적이다. 둘째는 모든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소금이다. 소금이 있어야 요리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 셋째는 지금이다.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현재의 나는 어떠한가? 40여 년 전 경고를 졸업했고 30년 전 대학을 졸업했었다. 그리고 군복무를 위해 장교로 인간을 했다. 강원도 하천, 강동면, 용오리, 702, 특공연대 제4대대에서 열심히 초급장교와 참모로서 인관 후 36개월 꼬박 군생활을 했었다. 그리고 제대 후 27년 전에 농협중앙회에 입사를 했었다. 그 다음해인
33년 전에 결혼을 했었고 32년 전에 아들을 낳았다. 또다시 30년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90년대에는 힘들고 취연한 삶을 살았던 듯했다. 전셋집을 오갔고 이리저리 이삿짐을 옮겨 다녔다. 집사람은 교직에 몸담으며 맞벌이를 했었다. 2000년대가 되자 이제 부록을 넘긴 상황이 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아이들도 자랐고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다. 2007년도에 큰 녀석이 대학에, 작은 녀석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2008년에는 집사람이 전문직 시험을 치르고 장학사가 되었다. 2010년이 되자 이제 신을 넘긴 7,000명의 장년이 되었다. 교육원 부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2011년에 수필집 푸른 노을을 냈었다. 그리고 집도 장만했고 차도 새로 교체했다. 2년 후인 2013년도 색다른 낯설은 전업을 하려는 두 번째 수필집을 발간했다. 제대로 된 작가가 되려면 300편점을 써야 된다고 한다. 이제 거의 절반쯤 쓴 것 같은데 아직도 머나먼 여정인 듯하다. 큰아들은 이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다. 30여 년의 세월이 눈깜파 갈새에 그렇게 후딱 지나간 것 같다. 세월은 유수처럼 흐른다고 하지 않던가. 일본의 막부 시대를 연 도쿠가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가는 것과 같아 항상 공공하고 어려웠던 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인도의 화신이었고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전월의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던 거인이었다. 그는 대망이라는 대하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전후 일본이 나락에 빠졌을 때 국민들에게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었고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이 대망이었다. 원거지 5만여 매를 쓴 작가는 그것을 통해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기를 강구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았는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나의 뿌리 갱고는 항상 뜨거운 피로 남겨져 있고 심장의 고동을 느끼게 해줄 만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경고 졸업생인 용마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절실해지는 것이 요즘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